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8일 금요일 캐파 뉴스입니다. 10월이 벌써 다 지나가고 10월의 마지막 금요일이 됐습니다. 오늘 주요 뉴스 헬라인부터 전해드립니다.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의 남편이 자택에서 개안의 흉기 공격을 받았습니다. 범행 동기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낸시 플로시 의장을 노린 것으로 보여 미 정계가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중간선거가 이제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LA 카운티 640개 투표센터가 내일부터 문을 열고 현장 조기 투표를 시작합니다. LA 카운티가 20개 도서관에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22일까지 예약 없이 누구나 카운티 도서관에서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LA시가 낙후된 버스 정류장 3,000개의 지붕과 디지털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한국식 버스 정류장으로 대폭 개선합니다. 9월 물가가 6.2% 상승해 미국인들의 인플레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플레로 인해 맥도날드에서 한 끼를 해결하는 미국인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뉴스 헬라인들입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캐프터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Let's go. 코로나 백신과 부스터샷 접종 받으셨죠? 아직까지도 백신 접종을 주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코로나 걸려보니 별거 아니라는 경험담 때문에 우리 아이는 좀 더 나중에 맞았으면 해서 특히 5세에서 11세 어린이 접종률은 약 40% 그리고 6개월에서 4개월 유아의 접종률은 불과 6%입니다. 부모님의 관심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LA 한인회로 전화하세요. 213-999-4932. 네, 낸시 플로시 하원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오늘 새벽 개안이 침입해 펠로시 의장의 남편을 흉기로 공격했습니다. 남편 폴 펠로시는 머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개안은 현장에서 망치를 든 채 체포됐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의 남편이 샌프란시스코 자택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새벽 40대 남성으로 보이는 괴한이 펠로시 의장의 샌프란시스코 자택에 침입해 남편인 폴 펠로시를 둔기로 머리를 가격했습니다. 폴 펠로시는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피습 당시 펠로시 의장은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어 봉변을 면했습니다. 하원 의장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낸시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자택에 침입한 가해자에게 폭행을 당했으며 현재 병원에 있으며 완전히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CNN은 괴한이 망치로 공격했다고 보도했고 AP통신은 괴한이 자택 침입 과정에서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망치로 심한 구타를 당해 머리와 몸에 둔기에 의한 외상을 입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건 직후 의회경찰 캐피탈 폴리스는 펠로시 의장에 대한 경호를 강화했습니다. 현재 펠로시 의장 샌프란시스코 자택 주변은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FBI와 의회경찰, 지역경찰 등이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40대 괴한 용의자는 사건 직후 경찰에 체포됐으며 샌프란시스코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가 42살 데이비 데파페이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 당시 그를 목격하고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2시 27분 펠로시 부부의 자택에서 긴급 호출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범인이 망치를 들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괴한은 펠로시 남편을 둔기로 폭행한 후 펠로시 의장이 집에 올 때까지 남편을 묶어두려 했으며 경찰에 낸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괴한이 폴 펠로시에게 낸시는 어디에 있나? 낸시는 어디에 있어? 라고 반복해서 물은 것으로 볼 때 이번 피습이 낸시 펠로시 의장을 노린 것일 수 있다고 경찰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펠로시 의장 남편을 공격한 개안은 범행 당시 펠로시 의장이 어디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밝혀져 공격 대상이 펠로시 의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 정계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펠로시 의장의 남편 피습 사건은 워싱턴 정가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민주공화 지도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한 목소리로 괴한을 비난하고 펠로시 의장과 폴 펠로시를 위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피습 사건이 알려진 직후 펠로시 의장과 통화하고 위로했습니다. 현장에서 용의자로 체포된 42살의 데파페는 폴 펠로시를 공격한 뒤 그에게 반복적으로 낸시 펠로시가 어디 있냐고 물어 이번 공격의 목표가 낸시 펠로시였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여전히 범행 동기는 불분명합니다. AP통신은 공격의 정황은 불분명하지만 이 사건은 의사당 폭동 이후 거의 2년 만에 의원들에 대한 위협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테러 공격은 범죄와 공공안전이 미국인들의 최우선 관심사로 떠오른 중간선거를 불과 11일 앞둔 시점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경찰국 스캇 국장은 괴한의 범행 동기가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데파페는 페이스북에 코로나 백신과 2020년 선거,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공격에 대한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인들은 그가 현실과 동떨어져 사는 것 같다고 CNN에 말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의장은 미국 권력 서열 3위의 최고위급 인사로 샌프란시스코가 지역구입니다. 공격을 당한 폴 펠로시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부동산과 투자회사를 운영 중이며 낸시 펠로시와는 지난 1963년에 결혼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페라리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충돌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11월 8일 중간선거가 11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미 유권자 1,700만 명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640개 투표센터에서 조기 투표를 시작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전국에서 유권자 1,700여만 명이 이미 우편투표나 조기투표 등을 통해 투표를 마친 것으로 집계되는 가운데 LA 카운티는 내일부터 640개 투표센터를 미리 열고 현장 조기투표를 시작합니다. LA 카운티 선거국에 따르면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LA 카운티 내에 총 640개의 투표센터가 현장 조기투표를 위해 설치됩니다.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1일간 오픈하는 투표센터가 118개이고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운영되는 투표센터가 522개입니다. 투표센터는 선거 전날인 7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8일에는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됩니다. 투표센터에서 직접 투표하고 우편 투표지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문을 여는 LA 한인타운 투표센터는 삼가와 옥스퍼드 애비뉴에 위치한 앤더슨 먼거 패밀리 YMCA입니다. 11월 5일부터 4일간 문을 여는 투표센터 설치 장소는 7가와 카탈리나 스트리트에 위치한 로버트 F 케네디 커뮤니티 스쿨, 그리고 샌마리노 스트리트과 호버드 블루바드에서 위치한 호버드 초등학교, 12가와 베렌도 스트리트에 위치한 베렌도 중학교입니다. 또 한인타운과 가까운 투표센터를 내일부터 문을 여는 곳은 올림픽 블루바드와 그래머시 플레이스 위치한 트리니티 센트럴 루터 교회가 내일부터 투표센터가 설치됩니다. 유권자들은 LA 카운티 선거국 웹사이트 lavote.gov에서 거주지와 가까운 투표센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카플라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독감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도서관들이 오는 11월 22일까지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한다고 합니다. 제프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본격적인 겨울철 독감 시즌을 앞두고 LA 카운티가 카운티 내 도서관들에서 무료 독감 접종 행사를 개최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무료 접종 행사는 이미 지난 18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카운티 도서관의 무료 독감 백신 접종 행사는 20개 카운티 도서관들에서 오는 11월 22일까지 계속됩니다. 예약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어 직장이나 집에서 가까운 카운티 도서관에 가면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번 행사에는 코로나 백신도 동시에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무료이며 의료보험이 없어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운티 도서관 측은 예약 없이 도서관에 오면 누구나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지만 한꺼번에 대기자가 몰릴 수 있어 사전 예약을 하면 편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예약은 웹사이트 www.myturn.ca.gov 웹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또 LA 카운티 도서관 웹사이트인 lacountylibrary.org에 백신 클리닉스 메뉴에 가시면 자세한 행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독감은 예년보다 일찍 시작한 데다 바이러스의 위력이 예년보다 강한 것으로 알려져 미 전국에는 현재 독감 비상이 걸린 상태입니다. 한편 LA 한인회는 오는 11월 21일 한인회관에서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 행사를 실시합니다. 희망자는 한인회 전화 213-800-2824 또는 이메일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카플라 뉴스 제플리였습니다. 네, 한국에서 버스를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LA시의 버스 정류장은 지붕도 없고 한국처럼 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표지판도 없습니다. 앞으로 LA시가 시내 3,000개 버스 정류장을 한국식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제니박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 버스 정류장 환경이 크게 달라집니다. LA시는 한 여름 폭염에도 그늘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데다 디지털 표시 장치가 없는 30년 전 방식의 버스 정류장을 한국식 최신 버스 정류장으로 바꿀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버스 정류장 환경을 확 뜯어 고치는 Street Transit Amenity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LA시 내 3,000개의 버스 정류장에 Transit Stop Shelter를 설치하고 450개의 그늘막을 추가로 설치합니다. 또 버스 정류장에는 버스의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디지털 표지판도 설치됩니다. LA시에 따르면 시 전역의 버스 정류장 중 3분의 1은 설치된 지 30년 이상이고 절반은 20년 이상, 나머지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매우 낙후된 상태입니다. LA시는 스타트업인 트란지트 벡터와 10년 계획을 맺고 LA 버스 정류장 8,000곳 중 3,000개의 그늘막 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LA시는 그늘막을 지역의 평균 기온과 교통 이용량에 따라 설치될 계획이며 최소 75%의 승객들에게 그늘막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카플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인플레로 살기 팍팍해진 미국인들이 한 끼를 때우기 위해 맥도날드를 찾고 있습니다. 맥도날드만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피터장 기자가 보도합니다. 물가가 치솟아 한 끼 식사를 식당에서 사 먹기가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주머니 사정이 시원찮은 미국인들이 한 끼 식사를 때우기 위해 맥도날드를 찾는 발걸음이 크게 늘었습니다. CNN은 인플레이션으로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소비자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맥도날드의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3분기 매출 58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57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인플레이션 속에서 맥도날드는 호황을 누린 셈입니다. 맥도날드 이언 보든 CFO는 지난 3분기 맥도날드 햄버거 가격이 전년 대비 10% 이상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고객을 더 모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다른 식당들에 비해 비교적 가격이 저렴해 고객이 더 몰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식료품 가격은 1년 전 대비 13% 상승했고 외식 가격은 8.5% 급등했습니다. 보든 CFO는 우리는 저소득층 소비자 사이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다며 맥도날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 캠친스키 CEO는 경제가 침체기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난 2008년 금융위기에서처럼 고통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맥도날드는 1달러 메뉴를 팔고 맥카페를 전면으로 내세우는 등 저렴한 메뉴로 소비자를 공략해 성과를 냈습니다. 카플란 뉴스 피터장입니다. 네, 방금 피터장 기자가 보도한 것처럼 저소득층은 인플레로 일상을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도 물가는 6.2%가 올라 인플레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 물가가 6.2% 상승했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8월과 같은 수준입니다. 이는 9월에도 인플레가 고통스러울 정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연방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품과 서비스 가격은 여전히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식품과 에너지 비용을 제외한 핵심 물가는 9월 전년 동월 대비 5.1% 상승해 지난 8월에 4.9%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어 연준은 3회 연속 기준 금리를 0.75%포인트씩 인상한 데 이어 다음 주에도 네 번째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펠로시 의장의 남편이 자택에서 개안에 공격을 받은 사건은 중간선거를 앞둔 미 정가에 충격파를 던졌습니다. 미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양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도 합니다. 내일부터 LA 카운티는 11월 8일 투표일에 앞서 투표센터를 미리 열고 현장 조기 투표를 시작합니다. 한인 유권자들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서 한인들의 목소리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10월 28일 금요일 캐프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